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뭔지부터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리 파트라서 엄청 어렵죠. 그래서 수지검사 하는 거 하면서 봤더니 오답이 많더라고요. 질문 받고 그리고 주태 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이고요. 개학이고요. 우리는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중간고사 대비기간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죠. 정신 이제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요. 가지고 있는 책에서 88페이지에 있는 내용 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이제 물리는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2학기 내용으로 가요. 공통과학 2라고 하는 2학기 내용의 물리화학으로 오늘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맨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물리 중에서 역학이요.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운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했었던 거 뭐냐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든 멈춰있던 물체는 무조건 처음 상태를 그대로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데? 관성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물체는 계속 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을 가져.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20명의 정지 관성의 크기 다 달라. 정지 관성의 크기도 있는데 정지 관성의 크기가 바로 그 물체의 뭐만큼? 질량이야.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바로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야. 이런 식으로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 정지 관성을 갖기 때문에 멈춰있던 자동차가 급출발할 때 정지 관성 때문에 몸이 어디로 쏠려? 어디로 쏠립니까? 뒤로. 되겠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운동하던 물체는요.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운동하려는 요번에는 운동 관성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는 운동 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관성 때문에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 운동 관성의 크기도 있겠죠. 그 운동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양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 또한 물체의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까지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야. 그게 바로 운동 관성의 크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모든 물체는 멈춰있던 가고 있던 상관없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관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죠?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관성의 크기인 운동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운동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속력이 아니고 속도라는 방향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때요. 이 아이의 운동량은 2kg짜리의 아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 운동관성의 크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벽에 부딪혀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튕겨 나갔다면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이만큼이지만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량은 달라졌어. 똑같이 2kg짜리 물체지만 요번에는 운동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져. 그러니 충돌하기 전과 후는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이 4지만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했어.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거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다시 불렀다. 자, 그 충격량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 왜 물체는 운동하면서 운동량이 변한 거야? 충돌할 때 힘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FT 아일랜드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그려봐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FT이기 때문에 세로축은 물체가 충돌할 때 받은 힘이요. 가로축은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힘을 받은 시간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라고 하면 힘이 세로에 있고 시간이 가로에 있으니 세로와 가로를 곱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인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했더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충돌을 할 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주세요. 그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시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을 왼쪽으로 사고요. 처음 운동량을 오른쪽으로 산데 이걸 빼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뺄 때 방향도 계산할 때는 정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마마니까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8이에요. 이거죠. 하지만 답을 쓸 때 그냥 플러스 쓰면 안 된다. 네가 플러스를 어느 방향으로 놓고 계산한 건지 채점하는 선생님들은 몰라서. 그래서 네가 놓은 플러스가 왼쪽이니까 답을 쓸 때는 플러스 8이 아니고요.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충돌하는데 꼬맹아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할 때요.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벽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애랑 충돌하든지 어떤 물체가 충돌이 일어날 때 보자. 자, 충돌이 일어날 때 언제나 지난 시간에 못 들었죠? 언제나 기억하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질량이 보존됐던 것처럼 운동량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에 왔던 책표 정신 차리자. 자, 여러분들이 숙제에 왔던 문제 중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 자, 102페이지 18번으로 갈게요. 102페이지 18번 보시면 두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충돌합니다. 충돌하기 전을 거긴 가라고 줬어요. 그 중에서 뒤에 오고 있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는 2kg짜리고 빠르기가 5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란 등치의 B가 있어요. 얘는 1kg짜리가 정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얘는 멈춰있고 뒤에 있는 아이가 오니까 두 개가 쾅 하고 충돌할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요. 그걸 나라고 했습니다. 자, 쾅 하고 충돌을 하니까 B는 가기 시작해요. 오른쪽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가기 시작했냐면 4의 빠르기로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충돌을 쾅 하고 했을 때 A는 어떻습니까? A는요. 가다가 두 물질이 쾅 하고 충돌하면 두 가지죠. 충돌하는 순간 튕겨서 A는 뒤로 가던가 아니면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느려져서 앞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앞으로 간다고 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충돌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뒤에 쫓아오겠구나.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쫓아갈까? 이게 문제잖아요. 되겠어? 자, 이때
모든 운동량은요.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아요.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이 끝난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예외는 없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 보시면 2 곱하기 5, 10이에요. 그래서 A는 오른쪽 방향으로 10의 운동량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뗄게요. B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10입니다. 자,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의 1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죠?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은 모르겠지만 B의 운동량은 보이시죠? 계산되죠?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의 운동량도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니? 6만큼 가지고 있어야 오른쪽 방향의 운동량을 10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6이어야 되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 3에다가 속도 3을 곱하시면 질량 2에다가 속도 3을 곱하시면 A의 운동량이 6이 된 거죠. 그래서 A는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돼요?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과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되겠어요?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졸려온 사람들은 저기 뒤에 교탁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속도가 3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8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18, 19, 20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18번의 기억이요.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니까? 라고 했는데 충돌 그래서 전은 0이었고요. 충돌 후는 4였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4인 거 맞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미쳤죠? 충격량이 뭐니? 운동량의 변화량 누구의? A의.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는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10. 충돌이 끝난 후에도 운동량이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6. 그러면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4. 맞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각각 구해봐 드렸어요. 얘 4, 얘 4. 같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같아요. 그죠? 한 놈은 4만큼 늘어나고 한 놈은 4만큼 줄어들어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습니다. 되겠어? 정신 차릴래? A하고 B가 있는데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플러스 10이고 얘가 0이었는데요. 충돌 후에 A는 운동량이 4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6 된 거예요. 얘가 4만큼 줄면 얘는 거꾸로 4만큼 늡니다. 그래서 얘 운동량이 4 된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그래서 같습니다. 한 놈이 느는 만큼 한 놈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는 거 맞니? 이게 물리 파트라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멍하고 있다가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볼 때 선택 꼴등 과목이 뭘까요? 물리입니다.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 졸거나 멍 때리고 있으면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충돌 후 A의 속력이 4니? 아니요. 3이요. 왜? 나중 운동량이 A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2니까 속력은 3이어야 곱해서 6 되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과학의 날 행사할 때 학교에서 그래서 건물 위 높은 곳에서 날달걀 떨어뜨리는 행사 같은 거 하더라. 그래서 학교 옥상에서 날달걀 2kg짜리를 A팀과 B팀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건물 높이 19.6m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낙하 시킬 거야. 몇 초 걸리겠니?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 거니까 속력이 얼마일까요? 바닥에 닿기지죠? 2초 동안 자유낙하 얼마니? 19.6입니다. 그러면 19.6이라는 속력으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둘 다 같아요. 그랬다가 철푸덕 떨어지는 순간 시멘트에 떨어진 애는 깨지면서 속력이 0됩니다. 근데 라텍스 방석에 있는 아이는 안 깨지면서 속력이 0이 돼요. 되겠어? 자, 그래서 A는 깨지고 B는 안 깨지는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도대체 왜? 라는 겁니다.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A와 B를 비교하면요. A도 B도 바닥에 닿기 직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2kg짜리가 19.6이니까 운동량 얼마? 현란한 산수 해봐. 2kg짜리가 19.6의 속력으로 떨어진대. 자, 일단으로 초육애들 해줄 거야. 자,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량 얼마니? 39.6. 너네 못했지 이 썩을 놈들아. 이 늙은 새끼들 이거 초육 정도 돼야 이 정도가 암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두 물질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39.2입니다. 그래서 둘 다 39.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그랬다가 충돌이 끝난 후에 둘 다 정지됐어. 그러면 운동량이 0이야.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둘 다 39.2만큼이 줄었어요. 39.2만큼이 줄었어요. 충격량 똑같죠? 자, 이렇게 물리량을 다 계산해봤더니 똑같아. 근데 왜 한 놈은 깨지고 한 놈은 안 깨져? 뭔가 다른 게 있겠지. 그게 뭐니? 얘네들이 충돌할 때 접촉한 시간이 얘는 1초 만에 땅 떨어지고 만 건데 얘는 10초 걸렸어. 이 얘기잖아요. 자, F에다 T를 곱한 값이 충격량인데 1초 만에 멈췄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순간 무려 힘을 39.2N의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10초 걸렸다는 건 1초당 떨어질 때 받은 힘은 3.92N밖에 안 되니까 얘는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지고요. 얘는 힘을 순간 많이 받아서 깨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충돌할 때 I는 FT예요. 어차피 이놈도 저놈도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이거 있죠? 근데 깨지고 안 깨지고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부딪힐 때 받는 힘의 크기예요. 이게 작아야 안 깨집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접촉 시간을 뭐 하면 된다? 늘리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충돌할 때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빠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전대에 뭐가 있다? 에어백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19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량이 A가 B보다 크니? 아니, 운동량은 똑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시멘트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B가 방석으로부터 받은 충격량보다 크니? 충격량 크기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차이점은 운동량도 충격량도 아니라니까. 힘이 다르다니까. 힘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급 보시면 B가 방석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A가 시멘트로부터 받는 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니? 맞아요. 시간이 기니까 힘을 적게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안 깨진 애는 접촉 시간이 길어서요. 힘이 줄어들어서 안 깨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겠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0번 가죠. 그린 가나와 같이 수평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편과 충돌해서 멈춥니다. 자, 그럼 꼬맹아.
요번에는요. 충돌 전 가하고 나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돌 전에요. 가 볼게요. 충돌 전에 가는요.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갔어요. 그러면 충돌 전에 가에서의 충돌 전 운동량은 mV예요. 그리고 나서 쾅 벽이랑 부딪힌 후에 뭐 했다고요? 정비됐다고요.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은 0이라고 합니다. 가는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얼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 mV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하겠지? 해야 된다. 됐어. 나 좀 보세요. 나를 보면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느라니까 V로 가다가 벽이랑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운동량은 충돌 전이 mV고요. 충돌이 끝난 후에 얘도 멈췄어요. 운동량 0이겠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둘은 차이점이 없어요. 자, 근데 이때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라고 했는데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가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예를 들어 10초 걸렸다. 나는 1초밖에 안 걸렸다. 이런 뜻이야. 그럼 보세요.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둘 다 MV 0,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MV와 MV로 똑같다고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달라요. I는 F 곱하기 T인데 얘는 1초고요. 얘는 F 곱하기 T인데요. 얘는 10초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10초 동안에 받은 힘이 얼마라면 1이라면 1 곱하기 10. 그러면 얘는 얼마? 시간이 1이니까 힘은 얼마 받아야 되니? 10이요. 그래서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힘은 10배에서 커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돌할 때 힘은 나가 더 세게 받았겠구나.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mv입니까?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mv입니다. 자,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요. 자,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니? 아니요, 둘 다 똑같아요. mv죠. 자,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0. 그래서 시간이 짧은 애가 힘이 더 큰 거니까 가보다 나의 힘이 더 크다? 맞는 표현이죠. 알겠습니까? 시간이 작을수록 힘을 많이 받아요. 됐죠?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여러분들 숙제 검사하면서 그러다는데 가장 많이 틀려서 그냥 공통으로 해봐드렸어요. 자, 이제 앞으로 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한번 쭉 해드렸는데 괜찮겠어요? 나경아, 이해되니? 네. 자, 오답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해결이 되면 됐고요. 안 된 것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94, 95페이지에서 질문. 몇 번? 8번 보시면요. 그림은 물체를 빨대 속의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빨대를 수평 방향으로 불어 물체를 발사하는 모양인데요. 꼬맹아, 옛날에는 사냥할 때 독침을 이렇게 빨대에다가 놓고 입으로 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독침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훅 하고 불 때 사람이 입으로 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치자. 10N의 힘으로 밀 거야. 언제까지 밀게요? 이 빨대를 나갈 때까지 밀겠죠. 맞아? 자, 근데 빨대가 짧아. 그러면 나가는데 1초밖에 안 걸려. 맞아요? 그러면 얘가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이 FT가 얼마냐면 10 곱하기 1. 맞아? 근데 빨대가 길다고 쳐봐. 똑같은 사람이 불어. 빨대가 길 때는요. 똑같이 I는 FT인데요. 똑같이 10N의 같은 힘으로 밀겠죠? 근데 빨대가 기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져요. 자, 이 시간이 10초라고 치자.
그럼 빨대가 짧으면 얘가 받은 충격량이 10이라는 충격량을 받으면서 날아가. 근데 얘는 100이라는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충격량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예요. 근데 내가 불기 전 처음은 둘 다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없어요. 그러니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격량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시면 이 총알의 질량이 1kg라고 치자. 그러면 충격량을 10 받은 아이의 나중 운동량이 똑같이 10이어야 되는데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질량이 1이니까 속도가 10의 빠르기로 날아가겠구나. 여기 튕겨나갈 때 화살이 10의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여길 빠져나갈 때는요. 충격량이 10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100이란 얘기야. 자, 근데 독침의 질량은 똑같이 1kg잖아요. 그러면 속력은 얼마야 되니? 100의 빠르기로 날아갑니다. 여기를 지나갈 땐 100의 속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꼬맹아, 권총하고 장총하고 누가 더 힘이 쓸까? 장총이죠. 왜? 총알이 빠져나갈 때까지 길이가 길다 보니까 힘을 오랫동안 받아. 그래서 속력이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 대포를 쏠 건데요. 포신이 짧은 대포가 있어. 여기서 총알이 나가. 알겠냐? 포신이 긴 애가 있어. 총알이 나가. 누가 더 위협적이겠냐? 포신이 긴 애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속력이 더 빨라진다. 알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빨대를 세게 불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니? 네, 세게 분다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나중 운동량이 더 커져서 속력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됐죠? 니은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물체가 더 멀리 날아간다. 네, 당연하죠. 속력이 빠르니까 더 멀리까지 가죠. 디귿 빨대의 길이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어? 이해입니다. 넘어가죠. 96, 97, 7분에 안 들려? 9번. 자, 9번은 질문이 아니고 답이 잘못된 거예요. 9번 답은 3입니다. 3m 초. 해설집에 답이 잘못 나온 거예요. 9번의 답은 3입니다. 또요. 14번 하고 넘어갈게요. 야, FT 그래프의 면적이 뭐니? FT 그래프의 면적이 뭡니까? 충격량이요. 여기가 F, 힘이요. 여기가 T, 시간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0, 1, 2,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요. 이 면적이요. 맞아? 1에서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요. 이 면적이요. 면적 비율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가, 맞아? 그렇다면 4대2. 지금 2대1 그래서 얼마? 2대1.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죠. 자, 98, 99 질문. 5번이요. 8번이요. 자, 5번하고 8번 할 건데요. 5번 보시면 거기다가 쓰세요. 그래서 땅땅 표시하고요. 이 실험 누가 했다? 이거 갈릴레이 관성 실험이라고 쓰세요. 이 실험을 실제로 한 사람은 갈릴레이고요. 그 갈릴레이가 관성이라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사고 실험이야. 실제로 한 게 아니고요. 생각으로 한 실험,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찰이 없는 쇠로 만든 이 경로를 만든 건데요. 하나는 경사 급하게, 하나는 완만하게, 하나는 경사가 없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반대편에 일정한 높이에서 쇠구슬을 굴러 내려가게 할 건데 쇠구슬과 레일 사이에 마찰 없어요. 오메나 쇠구슬과 레일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고den히 보존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무슨 에너지가 될 때까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반대편 높이가 어때야 되니? 같아질 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얘들아 눈 좀 떠. 얼굴에 눈동자가 안 보이면 좀 이상하지 않겠니? 내가 앞에 서가지고 너무 무섭지 않겠니? 내가? 그러니 마찰이 없을 때는요 모든 물체는 처음의 상태를 유지해 놓는다. 그러니까 H만큼의 높은 곳에 있었던 물체들은요 반대편에 경사가 다른 레일을 올라갈 때도 처음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원래 높이 H 높이까지 가려고 한다. 그게 경사가 급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요. 경사가 완만하면 엄청 많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원래 높이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성립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경사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처음의 상태인 원래 높이를 찾아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얘는 높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간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경사가 없을 때는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는 처음의 위치를 찾아가려고 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5점에서 출발한 물체는 A점까지 올라갑니다. 맞아요. 니은 A점보다 C점의 높이가 더 높겠니? 아니요. 처음에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A, B, C의 높이 다 똑같아요. 자, 디귿. D에 있는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영원히 갑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되겠어? 되겠냐? 이거 갈릴레이의 관성을 실험하는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넘길게요. 자, 101페이지 질문. 11번. 10번. 10번. 11번. 10번 보시면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가 빠른 물체의 운동량이 훨씬 더 크다? 당연하죠. 운동량은 mv인데 질량이 같다면서요. 그러니 당연히 속력이 빠른 애가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되겠습니까? 두 번째요. 질량이 서로 다르다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의 운동량이 크니 질량이 한 놈은 2kg, 한 놈은 1kg인데요. 같은 속력이 1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큰 애가 운동량은 크겠죠. 틀린 얘기입니다. 디귿. 빠르게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하면 물체의 운동량은 0이 되니? 네. 운동량은요. 움직여야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으면 운동량은 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니 10번 다음에 뭐라 그러죠? 11번.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A를 수평 방향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진 순간에 물체 B를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이쪽 건물에서 A를 20의 빠르게 던집니다. 그러면 A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반대편 건물 위에서 I를 자유낙하시킵니다. B를.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높이에서 두 개가 쿵 하고 충돌합니다. 되겠어?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둘이 만나서 쿵 하고 부딪힙니다. 자, 이때요. 두 물체가 자유낙하한 후에 1초 후에 몇 줄 쳐? 1초 후에 수평면에 닿기 직전 P점에서 부딪혔대요. 부딪힌 지점이 P고요. 이 새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각각 몇 초 걸렸다고요? 1초 걸린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안 빨리 봐. 자, 포물선 운동은 수평으로 무슨 운동?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준호야. 포물선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죠. 그러면 1초 동안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얼마? 안 들려? 20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사이의 거리가 20m였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체는 1초 동안 자유낙하했죠. 그럼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B가 자유낙하한 거리죠. 자, 자유낙하할 때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니? 9.8. 그러니까 이때 속력이 9.8이야. 그러면 얘가 낙하한 거리 어디니? 낙하한 거리 어디 있습니까? 이 그래프에? 어디 있어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낙하한 거리 어디 있습니까? 면적이. 몇 미터 낙하했을까요? 4.9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낙하한 거리가 4.9m라니. 이 얘기야. 등속과 자유낙하를 통해서 옆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자, 꼬맹아 미안. 중력과 속도를 얼마로 보래? 10. 그럼 9.8로 하지 말고 10으로 하래. 그러면 간거리 이거 얼마? 5. 이거 5로 보래. 숫자 간단하게 쓰래. 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10입니까? 그래요. 자, 두 탑 사이의 거리가 20입니까? 그래요. 자, A의 속력을 2배로 하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니? 꼬맹아. A의 속력을 2배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40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0.5초 동안. 얘는 0.5초 동안 이렇게 갈 거고요. 얘는 0.5초 동안 이렇게 내려올 거죠.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돌합니다. 단지 0.5초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충돌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야. 왜? 얘가 내려오면 선생님 저는요 얘가 여기까지 올 동안 B가 먼저 앞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충돌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해. 대답해. 그럴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내가 얘를 던져서 얘가 여기 오는 동안 B가 더 멀리 가서 B는 여기 있고 A가 여기 오면 안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왜 없어? A도 수직으로 자유낙하할 동안 B도 자유낙하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는 둘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높이 변화는 똑같단 말이야.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충돌한다. 되겠냐? 이 얘기야. 자,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자, 102, 103페이지 질문. 아까 다 해드린 거 맞을까요? 네. 자, 책을 덮고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부를 건데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하십시다. 오늘부터는 다시 화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것만 하고 잠깐 끊을 테니까 노래 힘 좀 줘.
부산에서 온 사람이 승아, 용주가 와 있는 거구나. 인호수가 안 맞아서 네, 다 확인했습니다. 네, 7번은 풀지 마세요. 7번이요. 네, 7번에 그림이 없어서 못 풀어요. 오늘은 옆 사람이랑 바꿔서 채점해 볼게요.
자, 2분 안에 마무리해. 2분 줄게,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 해. 박 선생님이 프로필을 올려주셨는데 막 사진에서 움직여. 아 웃겨라. 빨리 채점하고 쉴 수 있게 빨리 풀자. 아가들아 좀. 이 꼬꼬맹이 아가야.
시간 모자란 사람이요? 없습니까? 채점해도 되겠어요? 자, 채점할 때요. 아까 우리 7번은 그림 없으니까 그 문제는 없다고 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푼 것 중에 3번은 OX 하는 거 4문제 있어요. 그거 각각 채점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17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17문제로 맞은 개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1번부터 가죠. 1번에 답만 말씀드릴게요. 숫자만. 단위는 말 안 할게요. 1번에 20, 2번에 24, 3번은 순서대로 동글동글 XX, 4번에 1, 5번은 기억 리을, 6 기억 리을, 니은 말고 리을. 자, 6번에 600, 7번 지웠어요.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4, 11번은 나라, 12번에 5, 13번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더 많이 받지는 않고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14번에 5, 15번에 1, 17문제 중에 맞은 개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준성 맞은 개수. 13개. 지호. 서진. 아린. 성재. 나경. 어? 하민. 지유. 유빈. 강혁. 유진. 은호. 수진. 승아. 준호. 용주. 자, 틀린 거 확인할게요. 네, 저 잘못했어요. 12개. 조강혁 12개. 자, 보시면요. 1번부터 6번까지 틀린 것 중에 질문. 응? 5번, 4번, 6번. 그림과 같이 4번 먼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추의 위아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추를 매단 실이 있어서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시면 여기가 밑줄 A, 아랫줄 B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올림에서도 거론되는 문제들.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를 잡아당깁니다. 자, 이때 B를 잡아당기는데 여기서는 B를 잡아당기는 방법을 한 개만 물어봤어요. 빠르게 잡아당기고. 하지만 천천히 잡아당길 때도 있다. 알아두자. 자, B를 빠르게 탁 하고 잡아당기면 힘이요.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을 받은 애는 힘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힘을 안 받은 애는 그대로 있으려는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은 실은 B라는 실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힘을 직접 받지 않은 추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이 아래쪽이 끊어집니다. 됐어? 자, 그래서 빠르게 잡아당겼을 때 실이 아래쪽에 끊어지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무거운 추가 힘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있으려는 추의 정지관성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힘을 천천히 주면요. 힘이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위에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윗실이 끊어지는 거고요. 빠르게 잡아당기면 아래실만 끊어지는데 이때 아래실만 끊어지는 이유는 추가 힘을 받지 않아 그대로 있으려는 추의 정지관성 때문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건 관성이고요. 이 관성과 관계없는 것 찾아라 라고 했는데 꼬맹아 우리요. 선생님이 칠판을 엄청 세게 밀면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나 힘을 앞으로 줬거든요. 근데 내 몸 왜 뒤로 가요? 맞아요. 내가 칠판을 미는 순간 칠판이 나를 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로켓 발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속에서 수영할 때요. 너 물 어디로 밀어? 뒤로 밀면 네 몸이 어디로 가니? 앞으로 밀어. 이것도 작용관적이에요. 노젓기랑 똑같습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작용반작용이에요. 로켓 발사, 노젓기, 수영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작용반작용이고요. 얘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번은 작용반작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5번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밑줄 쳐. 자, 힘의 정체가 뭐야?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뭘 변화시켜요? 뭘 변화시킵니까? 힘은 모양, 빠르기, 방향. 맞죠? 그러니 힘이 0이면 빠르기도 방향도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기억, 정지해 있는 상태가 힘의 합력이 0인 상태고요. 그리고 니을, 속도가 일정한 상태도 합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근데 니은, 방향이 밑줄 쳐. 바뀐다. 바뀐 거니까 힘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속력이 느려진다. 속력이 바뀌는 거잖아요. 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작용하는 게 기억과 리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6번 가죠. 그림과 같이 20의 속력으로 날아가던 질량이 200g인 야구공이 자, 야구밭에 맞아서 반대 방향으로 10으로 갑니다. 그럼 꼬맹아, 야구공 200g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200g이라는 우리가 그람 단위로 계산하는 물리량은 없습니다. 200g을 얼마로 씁니까? 0.2kg. 모든 계산은 킬로그램 단위로 하는 겁니다. 0.2kg짜리 공이 20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삽니다. 근데 야구 배트에 맞아서 튕겨 나옵니다. 튕겨 나올 때 속력이 10으로 줄었네요. 대신에 운동 방향 왼쪽이죠.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 나중은 왼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고요? 충격량의 원래 이름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방향이 정반대일 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한쪽 방향은 플러스, 한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왼쪽 방향을 플러스 2로, 오른쪽 방향은 나는 마이너스 4로 놓고 빼셔야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6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6입니다 라고 쓰는 게 맞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에 뭐만 쓰라 그랬어요? 크기만 쓰라 그랬죠? 방향은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6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네. 넘어가죠. 8번부터 11번까지 질문. (9번에서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꼬맹아, 이 문제는요. 맞은 사람 있어요? 손. 뭐야? 네.
이 문제를 맞았다는 건 그래도 생각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직선상에서 질량이 3kg인 어떤 물체를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시간, 여기가 운동량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0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6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죠. 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 12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12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꼬매가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불러.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근데 얘 질량 얼마짜리래요? 3kg. 그럼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운동량이 6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0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요. 얘는 맨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2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3kg가 가면서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질량이 증가하는 거니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 속도가 증가하지 질량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됐다고요? 12. 그럼 다시 보세요. 2초일 때 운동량이 12가 돼야 되는데 질량은 여전히 3이잖아요. 속도가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4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가 2에서부터 일정하게 빨라져서 4 됐어요.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라고 하는 빠르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운동량 구하는 식이 뭐지? 이거 M, V.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이걸 M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질량으로 나눴어야죠. 맞아요? 나누면 이 자체가 무슨 그래프가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m/초였다가 4m/초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에 이런 그래프예요. 되겠어? 운동량이 나오면 그걸 질량으로 나누라.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된다. 자,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이겠습니까? 0에서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요. 충격량 다른 말. 운동량의 변화야.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어요? 6에서 12로. 되겠어? 운동량의 변화량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3초일 때 속도 얼마냐고요? 그래서 구해드렸죠? 3초일 때 속도 얼마여야 됩니까? 4. 자, 0에서 4초 동안 이물체가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럼 꼬맹아, 이거 질량으로 나눠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드렸죠?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간 거리 어디 있어요? 어디냐? 면적이요. 그러니 0에서 2초 동안의 간 거리는 이거 면적과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이거 면적과라는 얘기죠. 이렇게 갑니다. 땡겨. 넘기죠. 자, 12번부터요. 15번까지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끊죠.